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단지. 똑같은 모습을 띤 주택들이 즐비한 가운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심지어 출입문도 열린 채로 방치돼 있어 집안을 둘러보는데도 막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우리 집이 10년 됐는데 네. 이거를 안 쓰네. 그거 지켜가지고 기한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적용 같은데.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 그 흔한 배달 가능한 업체도 전무합니다. 유령마을이란 단어가 생각나는 이곳. 이 넓은 주택가에 사람 한 명 다니지 않으니 분위기가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기 위해 따따붙다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1시간.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 마을이 나옵니다. 유럽풍의 전원주택이 즐비해 있는 이곳은 곡성군 죽곡면 강빈마을. 2007년 정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민선 2, 3기를 지낸 고현석 전 곡성군수와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부부가 은퇴자들을 위해 기획한 주거복합단지입니다. 109채의 전원주택과 관리동 3동, 근린시설 15동으로 구성된 강빈마을은 당시 전원주택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실버타운과는 달리 마을 안에 다양한 여가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고 펜션 사업으로 수익 창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한 은퇴자들을 곡성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농촌의 공동화를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전관 예우, 세금 낭비, 유령마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찾은 마을은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듯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졌고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등 전혀 관리되지 않은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동으로 보이는 건물도 색바랜 간판만 남아있고 운영은 사실상 오래전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까? 출입문을 열어보니 별다른 잠금 장치가 없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 들어오지 않네요,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닐 포장 같은 게 이제 뜯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2층 역시 가구와 소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기가 가득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 등을 위해 만든 공간도 전혀 관리되지 않아 곳곳이 곰팡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이대로 방치된 걸까? 사람의 흔적을 찾던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도 많이 오시거든요, 주민분들이.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공기도 좋고, 도시에서 다 오신 분들인데 여기가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거주 중이며 마을 위쪽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빈마을 배치도를 살펴보니 마을 아래쪽은 관광 휴양형 지구, 위쪽은 주거형 지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거형 지구로 올라가 보니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주차된 차들과 일부 주택은 리모델링을 한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모습. 한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유, 거기 동네 갔더니 절강 같다 그러는데, 우리 조용히 살자고 여기 왔지 시끄럽게 살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좋아. 가능하면 하여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다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원 생활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각 지역마다 또 가봤어요. 그 전원주택 그 형성된 데를.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마치 여기가 또 우리 남편 그 고향이에요. 아, 생활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젊은 층들도 좋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마을이 진짜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조용하고 이 공기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 시골 마을 그 텃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살기가 좋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살면은 정말 살기 좋은 전국에서 제1위일 것 같아요. 소문과는 달리 자연을 벗삼아 사는 강빈마을의 삶에 만족스럽다고 주민들은 임모아 말합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한 주민이 거주 중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옥 같은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 주민들은 노후 생활은 물론 자녀들까지 자주 찾아올 만큼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전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수 받으라고. 이 집의 가장 만족스러운 곳은 2층이라는 집주인. 다 보이네요. 예. 조금 전 한기가 가득했던 아랫단지와 달리 이곳에선 자연을 벗삼아 산다는 강빈마을의 뜻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령마을이란 의혹이 무색하게 마을 주민 모두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이곳. 그런데 왜 수상한 소문과 논란에 휩싸인 걸까? 강빈마을 조성후 거주하고 있는 고현석 전 군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09명이 약 2억 원씩 부담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게 이제 정부의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20가구를 넘으면 5억, 뭐 30가구를 넘으면 그래서 그 기반 시설 공사는 정부가 해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땅값이라거나 용역비라거나 그다음에 건축비는 다 우리 이제 자부담이죠. 자부담.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전원주택 조성 사업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의 합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때 생각에 나이 8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만 100여 명이 여기서 세대가 모여 산다는 게 너무 좀 쓸쓸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수가 있다. 그럼 우리 10평씩을 더 지어서 그러면 아래층에는 은퇴자가 살고 2층은 민박을 하자. 그러면 민박방이 한 100개가 되는 이런 큰 민박촌이잖아요. 당시 전원주택 생활 붐이 불면서 수익 창출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외딴 시골 마을에 큰 돈을 투자할 은퇴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86.3%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기 희망했고, 지방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그쳤습니다. 100가구 정도는 힘은 들어도 안 모아지겠나, 이런 그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낭만주의자라고 한 게 돈키호테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돈키호테처럼 헝칼 가지고 풍차로 달려드는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하고 내가 혼자 웃는 거예요. 웃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앞서간 거지. 마을 운영에 난항을 겪던 중 2016년 코레일 관광개발이 강빈마을에 펜션 운영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곡성 기차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 일환으로 강빈마을의 펜션을 운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믿을 만한 공기업의 제안에 마을 주민들은 용도 변경을 위한 1억 원의 비용까지 투자하며 코레일 관광개발의 위탁 운영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조금 강빈마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은 이게 잘된 사업이면 모르면 어쨌든 저희도 좋게 생각을 했다고 어쨌든 안 돼서 운영을 멈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나가는데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리적 약점 및 관광 상품 가격 저하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포기하게 된 거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어지며 졸지에 숙박업으로만 사용 가능한 주택 50채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강빈마을에서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주민들과는 달리 관광 휴양형 지구 주택 소유자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수익화는 아직 어렵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현재는 또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농사만 짓고 살고 하는 사람이 어찌 아쉬움이 없겠어. 지금은 좀 체험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곧 풀릴 걸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좀 말리셨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10년 전 기준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한 거고 유지 보수 비용이나 그런 것들 관리비도 있고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용으로 구매를 하셨다 했지만은 그게 굳이 강빈마을이라 했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죠. 주민 대부분 고현석 전 군수 부부의 성품과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해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 곡성 군민들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씩 지나갈 때 봤는데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냥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잘 꾸며놓으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풍경이 좋잖아요. 막 서울에서 관광버스 타고 남도 여행 온다는데 곡성도 저런 관광객 많이 받을 수 있는 펜션 하나 있으면 좋죠. 많은 지자체가 체류형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대부분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 곡성 강빈마을은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숙박객이 머물기에 최적의 장소인 곡성 강빈마을.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빈마을과 곡성군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